이번 토트넘의 12라운드 경기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실망하셨을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시청하셨을 때 덜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을까, 토트넘을 응원하는 팬들이라면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너무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뉴캐슬이 본머스에게 0대2 패배한 걸로 위로 좀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토트넘 대 울버햄튼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발표되는 순간 설레임이 극에 달했었습니다. 벤탄쿠르가 아닌 호이비엘의 선발 출전 외에는 예상했던 대로 라인업이 꾸려졌습니다. 손흥민, 존슨, 클루셉스키, 비수마, 사르, 호이비에르, 포로, 다이어, 벤 데이비스, 에메르송, 그리고 비카리오였습니다. 우리에게 관전 포인트는 엔즈볼이 이 선수들을 데리고도 통할 것이냐였죠. 그리고 실제로 통할 수 있도록 기회까지 찾아왔습니다. 토트넘이 기대 이상으로 첫 골을 빨리 뽑아냈으니까요. 평범하게 빌드업을 한 토트넘인데 사르가 왼쪽에서 반대쪽으로 볼을 보내주는데 그 볼은 포로가 받았다가는 자칫 뺏길 수 있었고 포로가 그냥 두기에는 커트당할 수도 있는 볼이었는데 갑자기 포로가 미친 연기력을 선보이면서 상대 수비를 속였고 그 볼은 자연스럽게 클루셉스키에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연기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갑자기 농구에서 볼 법한 클루셉스키를 스크린 삼아서 등지고 크게 돌면서 울버햄튼 선수들이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울버햄튼 수비수들은 역동작에 걸리면서 추진력을 얻은 포로를 쫓아가지 못했고, 여기서 또 클루셉스키가 센스있게 비하인드 백패스로 포로에게 연결해주고 포로는 예리하고 정확한 패스로 존슨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마치 멋진 농구 경기의 한 장면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존슨의 엘리우프 덩크 같은 느낌. 브라이언 존슨이 토트넘 데뷔 첫 골을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존슨도 침투를 잘했지만 이 골의 공이 얼마나 포로에게 컸으면 손흥민은 존슨을 1초 안고 곧바로 포로에게 달려가서 경이롭다는 듯 얼굴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경기 시작한 지 단 2분 만에 퀄리티 높은 골. 메디슨 없어도 이 없으면 뭐 잇몸은 옛말이고 이 없으면 임플란트 심으면 되고 다른 방법으로 씹어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기대감 수치 더 올라갈 충분한 이유가 되죠. 토트넘이 1.79으로 울버햄튼에게 뒤진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울버햄튼은 홈에서 당황하고 이후에 약 5분여 정도까지는 엔즈볼에 적응이 안 돼서인지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럼 엔즈볼은 당연히 한 골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공격을 퍼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되어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전반 9분에 울버햄튼의 빠른 역습에 고전하면서 실점 위기가 있었는데 그나마 벤 데이비스가 끝까지 쫓아가서 클리어링을 해줬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이 자리는 다이어 자리인데, 아니 이걸 스위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역습을 뚫리게 만든 장본인이 다이어였다 보니까 이미 그는 저 멀리 있었습니다. 하프라인에서 다이어가 막한 상대 선수가 유연함 볼터치로 다이어를 농락해버렸고 그대로 뚫려버렸습니다. 괜찮아요. 실점하지 않았잖아요. 괜찮아요. 전반전 1대0으로 앞서면서 끝났잖아요. 전반전 초반 점유율은 8대2, 전반전 전체 점유율은 토트넘이 60%가 넘으면서 울버햄튼에게 점유율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엔즈볼 토트넘은 이번 경기만큼 슈팅이 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슈팅 2개, 손흥민은 슈팅 0였습니다. 오히려 점유율을 내줬음에도 울버햄튼은 슈팅 9개, 유슈팅도 토트넘보다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코너킥은 6개나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울버햄튼이 이 경기를 주도한 느낌이었죠. 뭔가 바뀌었죠. 지금까지 주도당한 느낌의 경기는 9명으로 경기했던 첼시전 말고는 없었으니까요. 잠시 그 이유를 보자면 우선 패스는 많은데 이전의 패스 질과는 달랐습니다. 그냥 횡패스였습니다. 전진 패스는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로메로가 이 부분을 매우 잘해줬었죠. 패스가 아니면 로메로 반더벤이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동료들은 로메로의 패스 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움직임에서 볼을 잘 받아주고 그 볼을 받으면 다시 3차 움직임에서 상대를 괴롭힐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요. 투박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압박을 하게 되어도 그걸 풀어냈던 토트넘이었는데 압박을 받을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압박을 받게 되면 오히려 그만큼 공간이 많이 생겨서 뚫고 나오기만 하면 매우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전에는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재밌다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압박을 뚫고 나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쫓아오면 바로 패스해버리면서 울버햄튼 라인이 잘 정비되도록 도와줬습니다. 혹시나 삼선에서 플레이가 문제가 생기면 이럴 때 메디슨이 내려와줘서 지원해주고 다시 빌드업을 해주곤 했는데 그게 안 돼요. 네. 그런데 뭐 어차피 임플란트 심어 놓은 거 잘 씹어 먹었고 후반전에 교체를 통해서도 다른 히어로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리안 더비로 더 관심을 받게 된 경기였는데 손흥민과 황희찬도 소개할 게 거의 없는 전반전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종료 직전까지 1대0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승리만 필요했습니다. 어차피 셰필드전, 루턴타운전 다 힘들게 이겼잖아요. 핵심 선수들 이탈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더 갖기 위해선 승리만이 가장 큰 약이었으니까요. 그걸 위해서 후반 중반에 벤탄쿠르도 투입을 했습니다. 사르의 역할이 달라졌는데 잘 소화해내지 못했고 벤탄쿠르가 그래도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추가골을 넣어보기 위해서 카드 관리를 위해서 비수마를 빼고 로세소를 투입하고 존스를 대신해서 브리안 힐이 공식 경기 첫 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히샬리송 그리울 줄은 몰랐습니다. 네. 토트넘은 그 사이 슈팅이 2개밖에 추가되지 못했고 이제는 황희찬까지 힘을 내면서 울버햄튼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90분 동안을 버틴 거죠. 87분에 벤탄쿠르가 손흥민에게 연결해주면서 기회가 한번 찾아왔는데 수비 3명 사이를 뚫지 못하고 벽에다 슈팅하면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패스가 횡으로가 아니라 좀 더 앞으로 밀어줬으면 손흥민이 달리면서 볼을 잡고 더 좋은 슈팅도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벤탄쿠르의 경기 감각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정진의 상태에서 볼을 받고 이미 울버햄튼 수비수들이 달려들어왔기 때문에 1대1 돌파를 시도하지 않는 이상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90분 여기까지 잘 왔죠. 울버햄튼이 더 열을 올릴수록 토트넘에게 손쉬운 기회도 찾아올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경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못했어요. 토트넘이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이전보다 더 컸습니다. 딱 90분에 쿠냐 패스 한 방에 수비가 뚫리면서 사라비아가 하필 거기서 그런 볼 터치와 벼락같은 슈팅까지 좁은 틈 사이를 강력하게 슈팅했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했던 비카리오조차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동점. 이것만으로도 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손흥민, 황희찬 골도 없었다 보니까 더 그랬어요. 추가 시간은 6분이었는데 그 사이에 손흥민을 경기한 나머지 심한 파울을 범하면서 시간이 지연되기도 했는데 정신 못 차린 상황에 이번에는 울버햄튼이 오른쪽에서 멋진 패스와 함께 침투로 역전골까지 토트넘은 당하고 말았습니다. 울버햄튼이 강팀에게 강하다는 걸 여지없이 보여주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강팀이요. 수비진이 선발 출전이 너무 오랜만이고 그것도 풀타임이다 보니까 더 지칠 수밖에 없죠. 중간에 바꾸고 싶어도 선수가 없었습니다. 다이어는 치고 들어온 선수를 아예 상대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뚫리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고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미 울버햄튼 오른쪽에서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손흥민은 20여 미터 뒤에서 골을 노리고 있었는데 위험을 감지하고 수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락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리면서 참담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 늦은 승기를 단 6분 만에 승점 없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토트넘이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아스톤빌라전에서는 로셀소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도 공격이 되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힐도 클리셉스키와 바꾸지 않을 거면 그냥 벤치에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NG볼을 그대로 유지할 거면 그냥 삼선에서 롱볼을 많이 보내는 게 그나마 역습 덜 당하고 손흥민이 볼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있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다른 방법은 있나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에라이, 분풀이는 그냥 싱가포르와 중국한테 해서 딱 12골만 넣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축구는 축구일 뿐 행복하게 살자.